태조실록 총서 태조실록 1권 총서 40번째 기사. 태조가 동분면 병마사가 되어 나하추와 대적하다. 2월 조소생이 원나라 심양 행성 승상 나하추를 유인하여 삼살 홀면의 땅에 쳐들어오니 도지휘사 정휘가 여러 번 싸웠으나 크게 패전하여 태조를 보내기를 청하므로 이에 태조로서 동분명 병마사로 삼아 보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1번째 기사. 태조와 나하추의 전투. 7월 나하추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조소생 탁도경 등과 함께 홍원의 달단동에 둔치고 함라만호 나연천모가를 보내어 여러 백안보화 지휘와 함께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선봉으로 삼았는데 태조는 덕산동원의 들에서 만나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고 함관령, 차유령 두 제를 넘어 거의 다 죽였으나 군기를 버린 것은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날에 태조는 답상공에 물러와서 둔치니 나하추가 노하여 덕산동으로 옮겨서 둔쳤다. 태조는 밤을 이용하여 습격하여 이를 패퇴시키니 나하추가 달단동으로 돌아가므로 태조는 시음동에 둔쳤다. 태조가 척후를 보내어 차유령에 이르니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지라 척후병이 돌아와서 아뢰니 태조는 말하기를 병법에는 마땅히 먼저 약한 자를 공격해야 된다 하면서 드디어 적을 사로잡고 목을 베어 거의 다 없애고 스스로 날랜 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뒤따라가서 차유령을 넘어 영 아래에 이르니 적이 그제야 깨닫고 맞아 싸우려고 하였다. 태조는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과 맞붙어 그 비장한 사람을 쏘아 죽였다. 처음에 태조가 이곳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여러 번 싸워서 패배한 형상을 물으니 여러 장수들은 말하기를 매양 싸움이 한창일 때에 적의 장수 한 사람이 쇠갑옷에 붉은 귀꼬리로서 장식하고 창을 휘두르면서 갑자기 뛰어나오니 여러 사람이 무서워서 감히 당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는 그 사람을 물색하여 혼자 이를 당적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니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뛰어와서 창을 겨누어 대기를 심히 급하게 하는지라 태조는 몸을 뒤쳐 말다래에 붙으니 적의 장수가 헛찌르고 창을 따라 거꾸러지는지라 태조는 즉시 안장에 걸터 앉아서 쏘아 또 이를 죽이니 이에 적이 낭패하여 도망하였다. 태조는 이를 격추하여 적의 둔친 곳에 이르렀으나 해가 저물어서 그만 돌아왔다. 나하추의 아내가 나하추에게 이르기를 공이 세상에 두루 다닌 지가 오래되었지만 다시 이와 같은 장군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땅히 피하여 속히 돌아오시오 하였으나 나하추는 따르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뒤에 태조가 함관령을 넘어서 바로 달단동에 이르니 나하추도 또 진을 치고 서로 대하여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오므로 태조 또한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에 나가서 서로 대하였다. 나하추가 속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 올 적에는 본디 사유, 관선생, 반성 등을 뒤쫓아온 것이고 기국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패전하여 군사 만여 명을 죽이고 비장 한 몇 사람을 죽였으므로 형세가 매우 궁지에 몰렸으니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다만 명령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적의 병세가 매우 강성하므로 태조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였다. 한 장수가 나아추의 곁에 서 있으므로 태조가 이를 쏘니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또 나아추의 말을 쏘아서 죽이니 바꾸어 탐으로 또 쏘아서 죽였다. 이에 한참 동안 크게 싸우니 서로 승부가 있었다. 태조가 나아추를 몰아쫓으니 나아추가 급히 말하기를 이만호여 두 장수끼리 어찌 서로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에 말을 돌리니 태조가 또 그 말을 쏘아 죽였다. 나아추의 휘하 군사가 말에서 내려 그 말을 나아추에게 주어 드디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해가 또한 저물었으므로 태조는 군사를 주의하여 물러가는데 자신이 맨 뒤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다. 영의 길이 몇 층으로 꾸불꾸불한데 환자 이파라실이 맨 아래층에 있다가 급히 부르기를 영공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영공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하매 태조가 위층에서 이를 보니 은갑옷을 입은 두 적장 파라실을 쫓아 창을 겨누어 거의 미치게 되었는지라 태조는 말을 돌려 두 장수를 쏘아 모두 죽이고 즉시 10여인을 연달아 죽이고는 이에 다시 군사를 돌려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였다. 한 적병이 태조를 쫓아 창을 들어 찌르려고 하므로 태조는 갑자기 몸을 한쪽으로 돌려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그 겨드랑이를 쳐다보고 쏘고는 즉시 다시 말을 탔다. 또 한 적병이 앞으로 나와서 태조를 보고 쏘므로 태조는 즉시 말 위에서 일어나 서서 화살이 사타구니 밑으로 빠져나가는지라 태조는 이에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적병을 쏘아 그 무릎을 맞췄다. 또 내 가운데서 한 적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갑옷과 투구는 목과 얼굴을 둘러싼 갑옷이며 또 별도로 턱에 갑을 만들어 입을 열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두루 감싼 것이 매우 튼튼하여 쏠만한 틈이 없었다. 태조는 짐짓 그 말을 쏘니 말이 기운을 내어 뛰게 되므로 적장이 힘을 내어 고삐를 당기매 입이 그 이에 열리는지라 태조가 그 입을 쏘아 맞췄다. 이미 세 사람이 죽으니 이에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태조는 용감한 기병으로서 이를 짓밟으니 적병이 저희들끼리 서로 밟으면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돌아와서 정주에 둔치고 수일 동안 머물면서 사조를 휴식시켰다. 먼저 요충지에 복병을 설치하고서 이에 3군으로 나누어 좌군은 성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군은 도련포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송두 등에 나아가서 나아추와 함흥들판에 만났다. 태조가 단기로 용기를 내어 돌진하면서 적을 시험해 보니 적의 날랜 장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곧바로 전진하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면서 그 고삐를 당겨 그 말을 채찍질하여 말을 재촉하는 형상을 하니 세 장수가 다투어 뒤쫓아 가까이 왔다. 태조가 갑자기 또 나가서 세 장수의 말이 노하여 미처 고삐를 당기기 전에 바로 앞으로 나오는지라 태조는 뒤에서 그들을 쏘니 모두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싸우면서 유인하여 요충지에 이르르니 좌우의 복병이 함께 일어나서 합력해 쳐서 이를 크게 부수니 나아추는 당적할 수 없음을 알고 흩어진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해 갔다. 은폐와 동인 등의 물건을 얻어서 왕에게 바치니 그 나머지 얻은 물건들은 이루 다 셀 수도 없었다. 이에 동북 변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후에 나아추가 사람을 보내어 화호를 통하여 왕에게 말을 바치고 또 비고 하나와 좋은 말 한 필을 태조에게 주어 예의를 차렸으니 대개 마음속으로 복종한 때문이었다. 나아추의 누이가 군중에 있다가 태조의 뛰어난 무용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겠다 하였다. 환조가 일찍이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조회할 때의 도중에
나아추에게 지나가면서 태조의 재주를 칭찬하여 말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아추가 패전하여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자춘이 지난날에 내가 재주 있는 아들이 있노라고 하더니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였다. 명나라 홍무 9년 1376년 병진년 겨울에 이르러 신우가 개성윤 황숙경을 보내어 가서 교빙하니 나아추가 말하였다. 내가 본디 고려와 싸우려 한 것이 아닌데 백안천목아왕이 나이 젊은 이장군을 보내어 나를 쳐서 그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소. 이장군께서 평안하신가? 나이 젊으면서도 용맹함이 신과 같으니 참으로 천재이요 장차 그대 나라에서 큰일을 맡을 것이요 하였다. 비고란 적을 공격할 때 두드리는 말 위에 매운 북이고 신우란 우왕을 뜻하며 백안천목 아왕은 공민왕을 뜻하고 이장군은 태조를 뜻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4번째 기사. 공민왕을 패익기 위해 최유가 요양성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 이승계 등이 처부수다. 공양왕 13년 1364년 갑진해에 처음에 여러 기씨들이 자명을 당하니 기황후가 공민왕에게 감정이 있었다. 본국의 최유가 원나라에 있으므로 장작 동지가 되었는데 여러 불량배들과 더불어 기황후를 달래어 왕을 구함하여 폐위시키고 더 큰 군인 탐사정모가를 세워 왕을 삼으려고 하여 요양성에 군사를 내어 정월에 압록강을 건너왔다. 왕은 찬산성 안우경을 등을 보내어 이를 방어하였으나 패전하여 물러와서 안주를 지켰다. 왕은 찬산성 최영에게 명하여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안주로 빨리 가서 여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태조에게 명하여 동북면으로 날랜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밀직부사 이귀수, 지밀직사사 지용수, 판도판서 나세, 안우경은 좌익이 되고 판계성 이순, 삼사좌사 우제, 밀직사 박춘과 태조는 우익이 되고 최영은 중군이 되어 행군하여 정주에 이르렀다.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패전하여 물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겁내고 나약하여 힘써 싸우지 않은 것을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끌이었다. 이때 적병이 이미 수주의 달천에 둔쳤는데 여러 장수들이 태조에게 이르기를 내일의 싸움에는 그대가 혼자 이를 맡으시오 하니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끌임을 알고 조금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튿날 적병은 세 부대로 나누어 오매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의 늙은 장수 두 사람을 좌군과 우군으로 삼아 각기 그 한 부대를 대적하여 용기를 내어 적을 쳤다. 태조의 탄 말이 진창에 빠져서 심히 위태로웠는데 말이 힘을 떨쳐 뛰어서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태조가 적장 두서 사람을 쏘고 드디어 적병을 크게 부수었다. 태조가 늙은 장수 두 사람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칼을 빼어 함부로 적병을 치고 있었다. 적병은 이미 패하여 달아났는데 다만 먼지가 공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3번째 기사. 삼선 3개가 여진족을 이끌고 함주를 함락시키니 관군들이 태조가 오기를 고대하다. 처음에 삼해양 지금의 길주 다루같이 김방쾌가 도조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선과 3개를 낳으니 태조에게 고종 형제가 되었다. 여진 땅에서 나서 자랐는데 팔의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불량한 젊은이를 모아서 북쪽 변방에 끄리낌 없이 돌아다녔으나 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대로 함주에서 생장하여 은혜와 위력이 본디부터 쌓여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우러러 보았으며
여진족들도 또한 위력을 두려워하여 언정을 사모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 이때 이르러 삼선과 삼계는 태조가 서북면에 가서 도운다는 말을 듣고 여진을 유치하여 크게 침략을 하고 드디어 함주를 함락시키니 수비하던 장수 전이도 이희 등이 군사를 부리고 도망해 돌아오고 도지휘사 한방신과 병마사 김귀가 화주에 진군했으나 또한 패전하여 물러와서 철관을 지키게 되니 화주 이북 지방이 모두 함몰되었다. 관군이 여러 번 패전하니 장수와 군사들이 의기와 저상이 되어 밤낮으로 태조가 이르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4번째 기사. 태조가 삼선 삼계를 격퇴하여 함주를 탈환하고 그 공으로 밀직부사로 승진하다. 2월 태조가 서북면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철관에 이르니 인심이 모두 기뻐하고 장수와 군사들이 담기가 저절로 배나 솟았다. 한방신 김기와 함께 삼면에서 전진해 공격하여 크게 부수어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화주와 함주 등 고을들을 수복하니 삼선과 삼계는 여진 땅으로 달아나서 마침내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태조를 승진시켜 임명하여 밀직부사로 삼고 봉익대부로 관계를 더하고 단성 양절 익대 공신의 칭호를 내렸으며 또 금대를 내리고 의뢰함이 더욱 무거웠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5번째 기사. 태조가 원나라 맹장인 조무를 감봉시켜 귀순케 하다. 조무는 원나라 장수인데 원나라가 쇠약함에 무리를 거느리고 공주를 점거하였다. 태조는 휘하의 군사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 하면서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쳤으나 그 사람이 용맹하고 날랜 것을 아깝게 여겨 고도리전으로 쏘아 수십 번을 마치니 조무가 말에서 내려와 절함으로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조무가 마음속으로 복종하여 마침내 시양이 되어 종신토록 복용했으며 뒤에 벼슬이 공조전서에 이르렀다. 시양이란 군중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밥을 짓거나 하는 천한 일을 하는 병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6번째 기사. 태조가 동북면 원수가 되어 기철의 잔당과 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령부를 회복하자 하다. 공민왕 18년 1369년 기유년 흥무 2년 처음에 기세 인천 모가는 기철의 아들인데 원나라를 섬겨 평장사가 되었다. 원나라가 망하자 분사요심 관리인 평장 김백안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를 점거하고 그 아버지가 차명을 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북쪽 병방에 쳐들어와서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유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12월에 태조를 동북면 원수로 삼고 지용수와 양백년을 서북면 원수로 삼았다. 동령부는 원나라가 고려 서경에 두었던 관청이고 고려 원종 10년 1269년에 반신 최탄이 난을 일으켜 서경을 비롯한 북계의 54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의 6성을 들어 원나라에 항복했는데 원종 11년에 원나라 세조가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령부 총관을 삼아 자비령 이북을 원나라의 영토로 편입했다. 후에 충렬왕 16년에 고려의 요청으로 이를 폐지, 그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고 요령부를 요동으로 옮겼고 여기에 동령부는 요동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